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네요. 일단 마지막 방송은 아주 즐겁고 재밌게 해야겠죠. 오늘 딱 보니까 만보 한 12,000보 걸었네. 12,000보. 징그럽게 걸었다. 보니까 12,000보나 걸었어요. 만보도 이게 은근히 이거 빡세요. 여러분들 진짜 만보.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한 6,000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6,000보. 6,000보 정도 걷고 다니는 게 참 좋다. 돈 안 들이면서도 아주 가성비 있게 운동하는 게 걷기예요. 걷기. 빠른 걷, 빨리 걷기. 6,000보 정도 꼭 걸으세요. 걸으셔야지 이 다리하고 발 운동도 되고 근육도 발달됩니다. 사람이 상체보다는 하체를 좀 발달해야 돼. 나이 먹을수록. 이게 비실비실하면 상당히 몸이 안 좋아집니다. 이 무거운 상체를 이 다리가 견디려면 근육 같은 걸 충분히 강화시켜야겠죠. 하여튼 건강할 때 부지런히 걸으시고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밖에 나기가 좀 그렇죠. 영하 한 4, 5도씩 하니까. 천에도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가지고. 하여튼 함부로 막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가야 돼요. 땀을 좀 많이 흘려가지고 또. 하여튼 좋은 하루였습니다.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시간도 후딱후딱 가네. 진짜 빨리 가는 것 같고. 마지막 방송인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우리 20대, 30대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동안 모은 돈 그 모두 주식하고 코인, 이 코인에 올인을 했다. 근데 고작 월급 300만 원으로 언제 집 사고 부자가 됩니까? 월급 300만 원으로.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그 30대에 20억 원 모아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은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 하여튼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월급 빼고 모든 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그때 2020년, 21년 이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자칭 고수들이 넘쳐났어. 다 고수래. 다 자기들이 고수야, 고수. 난리야, 난리. 넘쳐났는데, 하여튼 이들이 그 인증한 계좌 수익률은 수백 %에 달하기도 했고, 단 1, 2년 만에 몇 억을 벌었다는 그런 무용담도 막 넘쳐 흘렸어요. 20, 30대 재테크 등 투자로 큰 돈을 벌어가지고 40세 전에 은퇴하겠다, 파이어족이 되겠다, 심심치 않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시기 주가가 이제 1300% 넘게 이제 급등한 테슬라 투자자 중에도요, 하여튼 이런 이들이 좀 적진 않았어요. 좀 많았습니다. 생각으로. 많았고. 하지만 이 파티는 길지 않았어. 파티는 길지 않았다. 22년 금리 인상 시작됩니다. 금리 인상 시작이 돼가지고 곧바로 쓰나미 오는 거야. 쓰나미 하락장이 나옵니다. 쫙 하락장이 와요. 작년 한 해 S&P 500 지수 20%, 나스닥 33% 그냥 떡나 그랬잖아. 응? 그 암호화폐 대장이 누구야? 이거 비트코인이잖아. 비트코인 60%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때 막 8,000달러 가고 난리 쳤는데. 하여튼 테슬라 주가는 무려 70%에 가까운 그 역대급 하락을 맞았습니다. 수년간 장기 투자자마저 계좌에 빨간불 들어왔고, 일부는 마진콜 위험 때문에 막 부랴부랴 주식 처분하고 난리 쳤어요. 은행 저축은 리스크다. 이렇게 외친 그 많던 투자 고수들은 어디 갔어 도대체? 다들 도망가고 숨기고 파이어족도 잠시를 감췄습니다. 다 힘들었어. 고수라는 건 내가 볼 땐 끝까지 남아있는 게 고수인데. 하여튼 투자 커뮤니티에는 공포감과 함께 탐욕에 대한 반성, 후회 섞인 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된 투자 대가의 이론이 있습니다. 어록 있어, 어록.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하락장에서 확실하게 치유된다. 하락장에서 확실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을 한번 겪어봐야 돼. 겪어보면은 알아요. 그 영원한 월가의 영웅이자 뮤추얼 펀드. 그 뮤추얼 펀드의 전설 누구냐? 하여튼 최근 젊은 세대들한테 뼈 때리는 금융치료사죠. 금융치료사. 하여튼 멘탈 치료사. 하여튼 더 잘 알려진 투자대가 피터 린치예요. 사진 속의 피터 린치. 이 린치 오빠는 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서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한 13년 정도 펀드 매니저로 활약을 했어요. 13년 동안 활약했고, 이 기간 그가 운용한 그 마젤란 펀드가 18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777배 성장했습니다. 777. 좋네, 숫자도. 엄청난 성과를 이제 거둬요. 당시 미국 최대 규모의 펀드였습니다. 그는 한창 그 전성기인 47살. 부럽다. 47살에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47세 은퇴. 지금으로 보면 그 파이어족의 이전 그 롤모델이 되죠. 롤모델 되는데, 하여튼 재밌는 분이에요. 지금 그 성장주의 아버지 누구냐? 그 필립 피셔가 장기간 보유할 만한 위대한 기업을 찾으려 했었다면은 린치는 그 개인 투자자한테 자신이 잘하는 것에 투자라. 자신이 잘 아는 거에 투자랍니다. 잘 아는 것. 이른바 생활 밀착형 투자법. 생활 밀착형 투자법이다. 하여튼 그는 그 훌륭한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가족과 회사 동료들이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쓰는지 살펴보고, 뭐 쇼핑몰에서는 어떤 매장에 줄을 서는지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산업과 모든 지역에서 위대한 성장 기업을 먼저 찾아낸 이들은 전문가들이 아닌 주의 깊은 개인 투자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그는 실적은 없고 이름만 번드레한 기술주, 그리고 닷컴 기업을 아주 경계를 했답니다. 경계했고, TV 간담회에 출연해가지고 다음까지 설명을 했어요. 1메가비트 그 SRAM 그 시모스 양극성의 위험을 배제한 부동 소수점의 최적화 컴파일러의 듀얼코어 메모리, 뭐 16비트 매트릭스 진공 형광 디스플레이, 유닉스 운영체제, 15나노 엔텍의 매출은 꽝인 제품. 이런 쓰레기 같은 설명을 듣고 주식을 사면 당신은 그냥 털린다. 나는 던킨 도너츠로 떼돈을 벌었다. 던킨 도너츠. 갑자기 끌립니다. 하여튼 린치의 그 뼈 때리는 그 날카로운 조언은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한테 큰 울림을 줘요. 울려. 큰 울림을 줬고, 온라인에서 최근에 그 회자되는 그 피터 린치의 10대 명언이 있어. 10대 명언. 뭘까요? 하니까 첫 번째, 주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다. 기업의 이익이다. 주식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업의 이익이다. 두 번째, 10세 아이에게 2분 이내 주식을 보유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분 이내 주식을 보유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어떤 기업도 공부하지 않고 주식을 사면은 그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 게임에 임하는 것과 같다. 공부를 하라는 거야. 네 번째, 강세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온다. 근심은 그치는 법이 없다. 다섯 번째,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야. 예술이다. 철저하게 계량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일이다. 여섯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고 보유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는 똑똑한 충고를 무시하면서 멍청한 당나귀처럼 행동해라. 일곱 번째, 시장 상황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 여덟 번째,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비싸게 사면 위험한 투자다. 극단적으로 높은 그 주가 수익 비율은 마치 안장을 얹고 뛰는 경주형 말이 불리한 것 같다. 그리고 아홉 번째,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그럽니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이 등 뒤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한다면 당신은 프로가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린치는 얼핏 보면은 워런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로 이제 보이는데 좀 더 유연했습니다. 버핏은 선호하지 않는 유형의 주식은 아예 무시했지만은 린치는 입맛에 맞지 않는 주식이라도 이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다고 하죠. 하여튼 그 주식을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자산주, 회생주 등 하여튼 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각각의 투자 전략을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린치의 눈에 그 테슬라와 같은 주식은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는 10루타를 칠 수 있는 성장주를 가장 좋아하긴 했는데 테슬라처럼 PR이 높은 거,
이 PER이 높은 그 인기 고성장주를 선호하지는 않았어. 린치는 본인의 저서 그 월가 영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요. 내가 기피하는 주식은 가장 인기 있는 업종 중에서도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주식이다. 인기 종목의 주가는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추락하는 속도도 빠르다. 기민하게 처분하지 못하면 수익은 곧 손실로 둔갑한다. 그 지난 2, 3년간 테슬라의 급등과 급락을 그대로 묘사한 것 같아요. 린치는 기어이 한 번 더 뼈를 때립니다. 애초에 이런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 기민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전설적 투자대가의 일침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린치는 40년 전 투자자니까 그의 투자 기법을 그대로 흉내낼 수는 없지만은 뭐 그랬다 하더라도 2010년대에 들어서 최고의 수익을 올린 뭐 구글, 아마존, 하여튼 이 빅테크 기업을 놓쳤을 거예요. 많은 전문가는 테슬라 역시 여전히 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캠 피셔 캠 피셔 그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이 그 아버지 그 필립 피셔를 딛고 큰 성공을 거뒀듯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거인의 투자 철학을 좀 배워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좀 가다듬어서 발전시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한다면은 매수를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거인의 어깨 그 저자 그 홍진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린치의 10루타 종목을 설명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10루타 주식은 가치가 성장하는 주식에 장기간 동행할 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하지만은 대부분 투자자는 그 전에 10루타의 싹을 잘라버리곤 한다고 하죠. 테슬라에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 기업이 장기간 그 가치가 성장할 주식인지 먼저 파악할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린치는 그 누구보다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조언과 함께 기사를 끝맺고 우리가 일단은 하여튼 뭐 방송을 이제 마무리할까요?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테슬라 투자든 뭐 삼성전자 투자든 간에 여러분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시간은 당신 편인 거야. 알겠습니까? 시간 당신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뭐 내용과 뭐 정보, 기사 이런 소식들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떠들어도 되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잖아. 그럼 삼성전자 주주, 삼성전자 이런 좋은 주식을 보유가 있으면 우리는 시간은 내 편이야. 여러분 편이야. 끝까지 버텨야 돼. 버텨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성공을 누리라는 거죠. 한번 도전하시고 정 힘들면 여러분 중간에 뭐 조기 졸업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정 힘들면은 중간에 조기 졸업해도 괜찮다.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탈납니다. 병 생겨요. 일로서 마치고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